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구시 최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해 정부와 대구시, 구미시 3자 간 대화의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최수원 이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내년도 국비 심사를 앞두고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예산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월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여당, 야당 따로따로 열려 지역 정치권의 공조 전선 가동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고궁을 한복을 입고 둘러보는 이색적인 관광이 서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개화기 때 많이 입었던 근대 복장을 하고 대구 근대 골목을 둘러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국제음악제로 성장하고 있는 제27회 대구 국제현대음악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경산에 이어 오늘은 매곡 정수장과 강정 고령보를 찾아 녹조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수건 사업인 취수원 이전과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서 일정 역할을 하겠다며 전향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민의 식수를 만드는 매곡 정수장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위해 취수원을 이전하자는 대구시의 요구와 구미시와의 갈등을 알고 있다면서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간 대화와 합의만을 외치며 발을 뺐던 이전 정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 총리는 양 지자체가 내세우는 쟁점, 수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물밑에서 준비해 실효성 있는 대화를 만드는 등 단계적인 취수원 이전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정이라면 양쪽이 모두 만족은 아닐지라도 양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밑에서 좀 준비한 뒤에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 협의체를 통한 9차례의 협의에서도 대구시와 구미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지지부진했던 취수원 이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실 내 취수원 이전 TF팀 구성을 요구했던 권영진 시장은 앞으로 정부의 역할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하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줄 것을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오늘 총리께서 또 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조금 더 진전된 라운드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총리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당성 있는 국책 사업은 정권 교체와는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차질 없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총리는 녹조가 심한 강정 고령보에서 정부의 녹조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연말까지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 4대 강보 추가 개방이나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낙동강의 녹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7곡보 구간에서 남조류 세포가 지난 12일 1ml에 8,500여 개, 19일에는 4,800여 개로 두 차례 연속 1,000개 이상으로 나타나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강정고령보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 달성보에는 수질예보 관심 단계 등 대구 경북 지역의 낙동강 6개 보 가운데 4곳에서 조류경보나 수질예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년도 국비 심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 대구시 예산정책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야 공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열려 지역 예산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도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정책간담회는 같은 현안을 두고 여당이던 자유한국당 따로, 야당 따로 두 차례 진행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의원 보좌진과의 예산정책 간담회도 여당인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과 따로따로 열렸습니다. 한국에 해보시면 좀 효율적인데 다들 바쁘시거든요. 다들 바쁘셔가지고 일정을 빼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대선으로 정권이 바뀌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여야 대립도 격화돼 지역 현안 추진에도 여야가 불협화음을 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과 중앙의 연결고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약해진 만큼 여야 대립을 바라보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여야 국회 예결위원들은 여야 대립과 별도로 예산 확보나 현안 추진만큼은 공조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역 현안에 같이 하는 게 아직은 좀 전번에 내가 보니까 익숙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예결위에 곽대원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구에는 둘이 얘기 잘하고 있습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 함께 마주 앉아서 고민하고 서로 이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또 이제 토의해나가는 것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예산을 또 확보하는 것에 굉장히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그러나 예산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기반 지역의 예산에 민감한 여야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이유로 지역의 필수 예산마저 삭감해버리는 것은 아닐지 내년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 경상북도도 추가 경정 예산을 1,000억 원 규모로 잡고 일자리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노인 인구 전국 2위, 전국 최고령 지자체, 인구 소멸 위험 지수 1위. 의성군에 있어 일자리 문제는 생존이 걸릴 만큼 절박합니다. 원인이 일자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생긴 결과이거든요. 먹고 살 거리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한 해 수천 명씩 지역을 빠져나가는 젊은 층은 일자리 정책이 수없이 만들어지지만 정작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꿈이나 이런 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라든가 이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랑 연결시켜주는. 정부는 11조 원 규모로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여기에 맞춰 추경을 1,000억 규모로 잡고 일자리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 일자리 추경이 8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7월 중에 각 시군별로 일자리 프로그램을.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은 청년 일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구 개편을 통해 청년 정책 담당관을 신설하고 시군에도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상북도가 구상 중인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청년 창업 자유구역 지정 등은 국가 사업으로 시책화할 계획입니다. 시군 상황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공모받아 사업비를 지원하는 아래로부터의 일자리 정책도 눈에 띕니다. 일자리도 지역 맞춤, 지역에서 만약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하면 중앙정부도 그에 따라서 지원해주게 하는 그런 변화에 따라서 경상북도는 앞으로 다양한 일자리, 특히 청년 시책을 만들어내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도정 1순위로 추진 중인 경상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개화기 때 입었던 근대 복장을 하고 대구 근대 골목을 둘러보는 체험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이 같은 프로그램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개발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치마 길이가 짧은 우리나라 근대기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대구 도심에 나타났습니다. 1920, 30년대가 그대로 재현된 복장을 한 관광객들로 계산성당과 3일 만세운동길 등을 둘러보는 대구 근대골목 투어에 나섰습니다. 닭을 주고 그렇게 해서 커서 병원을 만들고 그 병원이 제주원이 되고 제주원이 커져서 동산병원이 됩니다. 텔레비전 시대극에서나 볼 수 있는 근대복을 만든 사람들은 경력 단절 여성들입니다. 대학에서 의류학을 전공한 뒤 의류회사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결혼과 육아로 옷 만드는 일을 잠시 접었던 두 엄마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소셜 벤처 기업을 만들어 근대복 입고 근대골목 둘러보기 체험을 기획해 무료 체험으로 시민들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조금 쑥스러워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이렇게 과감하게 포즈도 취하시고 사진도 찍고 하시면서 이 중국
중구에 여기 예쁜 근대 골목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서울에서는 이미 경복궁 같은 고궁을 한복을 입고 둘러보는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어 대구에도 잘 정착된다면 정체기에 있는 대구 근대골목 투어의 새로운 청량제 역할도 가능해 보입니다. 좀 더 다른 지역으로도 좀 많이 퍼져나가고 해외에서도 오시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좀 앞으로도 그렇게 커져갔으면 좋겠어요. 재치 있는 아이디어로 대구 근대골목 알리기에 나선 두 엄마의 용기 있는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어디 시원한 곳 없나 찾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철도 폐 터널을 활용한 문경 오미자 테마 터널이 개장해 여름 휴가객들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산업철도로 광복 이후 반세기 가까이 문경 탄광촌에 석탄을 실어 나른 문경선의 석현터널이 폐선 12년 만에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문경 오미자를 테마로 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폭 4.5m, 길이 540m로 이어지는 터널을 따라 LED 조명을 활용한 빛터널 등 조형물들이 어둠을 밝히고 포토존 운영과 한중일 도자기 전시도 이뤄집니다. 오미자 와인바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여름 시원한 터널 안에서 즐기는 와인에 관광객들은 한껏 흥이 오릅니다. 여기 처음인데 굉장히 좋아요. 일단 시원하고요. 안에 좀 꾸민 게 좀 특이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휴식 공간도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테마 터널을 조성한 농업회사법인 오미원은 오미자 숙성에 용이한 터널의 조건을 활용해 오미자 저장고를 지을 예정입니다. 터널 안은 연중 14도에서 15도 사이의 서늘한 온도에 7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청도 와인 터널을 능가하는 문경의 대표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곳은 영남 8경 하나인 진남교반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는 고모산성과 오정산 등산로 그리고 철로자전거 중부 내륙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리라고 봅니다. 문경 오미자 테마 터널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개장 기념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와 서울 등 6개 특별광역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며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6개 특별광역시는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1984년부터 노인 등에 대해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법정 무임승차 손실이 5,500여 원에 이르렀다며 국정기획 자문위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대구시는 급격한 고령화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국비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27회를 맞은 대구국제현대음악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대표적 국제음악제로 인정받으면서 창작 음악계를 이끌어갈 젊은 음악인들을 배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하노버에서 활동하는 실내악단과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실내악단의 합동 연주가 펼쳐집니다. 자칫 난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현대음악을 수준 있는 연주로 소개하며 제27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시작을 알립니다. 국내외 현대음악의 창작과 연주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젊은 작곡가들의 축제로 출발한 음악제는 27년의 시간을 지나며 대구에서 개최되는 대표적 국제음악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 작곡가들, 연주자들이 모인 말하자면 우리 전문적인 국제적인 심포지움 같은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즘의 최신의 순수 현대음악은 창작음악은 무엇인가, 클래식 음악은 무엇인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조금은 접목이 될 것 같고요. Für uns ist eine große Freude, hier eingeladen zu werden. So, Daegu ist ein international bekannt großes Festival für neue Musik, das älteste in Korea und wir bedanken das Festival und die gute Kooperation mit der österreichischen Botschaft. 젊은 음악인의 모임이 주관하는 음악제는 전국의 작곡자, 연주자들은 물론 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들까지 참여하는 소통의 장으로 창작 음악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배출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에서는 또 세계적인 작곡가분들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대구 현대음악제에 오면서 많은 세계적인 작곡가분들도 그렇고 음악가 연주자분도 그렇고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는 23일까지 사흘간 이어지는 대구국제현대음악제는 8번의 연주회와 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집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인권 유린과 비리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던 대구시립희망원의 대구시 담당 국장이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표를 낸 A 국장은 희망원 사태와 관련해 관리 소홀을 이유로 대구시 징계를 받아 명예퇴직 대상자도 아닌데다 정년도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A 국장이 일신상의 문제로 사직했을 뿐이라며 이달 말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화재로 큰 피해를 본 대구 선문시장 4지구 상인들이 다음 달 중순쯤 대체상가에서 영업을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체상가로 지정된 베네시움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다음 달 중순쯤 끝나고 1, 2층에는 의류와 한복, 액세서리 판매장, 3, 4층에는 남성복과 여성복, 침구 판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선문시장 4대구 비대위와 베네시움 관리단은 2년 6개월 동안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고 점포를 사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36개 지역기업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원 글로벌 퓨처스 클럽 창립 총회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여하는 원 글로벌 퓨처스 클럽은 정부의 수출 저변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내수기업 대표들의 상호 교류와 세미나 등을 통해 수출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창립됐습니다. 정년을 앞둔 대구의 60대 경찰관이 소속 경찰서장으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었다며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정년을 앞둔 A 경위는 지난달 경찰서장이 자신의 업무를 질책하면서 퇴직만 아니면 징계감이라고 말하는 등 인격적인 모멸감을 줬다고 글을 올렸고 이에 직급이 높은 사람의 갑질이라는 비판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퇴직을 앞둔 선배 경찰에게 상처를 줘 미안하다는 사과글을 올린 해당 경찰서장은 상급자로서 여러 번 업무 지시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생후 6개월 된 입양아를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37살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대구 남구에 있는 집에서 지난달 입양한 딸 B양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27살 A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됐으니 예금된 돈을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은 28살 B씨를 찾아가 4,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4명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명에게 1억여 원을 받은 뒤 중국 조직과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